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년층과 노년층 분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무릎도 아프고 밖에 나가기도 부담스럽고, 혹은 헬스장에 가기엔 너무 어색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실내 자전거가 왜 50대 이후 분들에게 최고의 운동 선택지 중 하나인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5년간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장년층 환자분들의 운동 처방을 해온 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적 근거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감상하시고 건강에 좋은 정보 꼭 챙기세요. 실내 자전거 운동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67세 김 여사님은 지난 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운동은 꼭 하셔야 하는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세요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에 걷기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20분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아파서 며칠씩 쉬어야 했습니다. 수영을 해보려고 했지만 수영장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탈의실에서 미끄러질 위험도 있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실내 자전거를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자전거를 라며 의구심을 가졌지만 한번 타보니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이 관절에 좋은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 분산 효과입니다. 서서 하는 운동과 달리 실내 자전거는 안장이 우리 몸무게의 60에서 70%를 지탱해 줍니다. 예를 들어 70kg인 분이 걸을 때는 무릎에 70kg의 하중이 그대로 가해지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약 20에서 25kg 정도만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충격 흡수 기능입니다. 걷기나 조깅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체중의 1.5에서 3배에 해당하는 충격이 관절에 전달됩니다. 하지만 실내 자전거는 원활한 원형 운동으로 이런 충격을 거의 제거합니다. 2020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실시한 결과 무릎 통증이 평균 40% 감소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1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연골 상태의 개선입니다. MRI 검사 결과 실내 자전거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에서 관절액 생성이 증가하고 연골의 두께가 일부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자전거 운동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관절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으로 고생하던 58세 박 씨의 경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 앞쪽이 아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낮은 강도의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고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실내 자전거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65세 이 여사님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실내 자전거를 활용했습니다. 수술 후 8주부터 저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간 결과 수술 전보다 더 나은 관절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올바른 자전거 세팅이 중요합니다. 안장 높이는 페달이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높으면 고관절에 무리가 가고 너무 낮으면
무릎에 과도한 굽힘이 생겨 압력이 증가합니다. 핸들바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핸들바를 안장보다 약간 높거나 같은 높이로 조정하세요.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김 여사님은 6개월간 실내 자전거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심폐기능 강화 및 심혈관 질환 예방 때문입니다. 62세 최 부장님은 직장생활 30년 동안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에서 90으로 나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의사는 혈압약 처방과 함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님에게는 여러 장벽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기 어려웠고 헬스장에 가기엔 시간도 없고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퇴직한 선배의 추천으로 실내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실내 자전거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박수 개선 효과입니다. 규칙적인 자전거 운동은 안정 시 심박수를 낮추고 최대 심박수를 향상시킵니다. 이는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60대 성인의 경우 8주간의 꾸준한 자전거 운동으로 안정 시 심박수가 평균 5-8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혈압 강화 효과입니다. 2019년 미국 심장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12주간 주 3회 회당 30분간 중등도 강도의 자전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 이완기 혈압이 8로 감소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처음에 하루 10분씩 가벼운 강도로 시작했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 3개월 후에는 하루 30분씩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135에서 80으로 떨어졌고 의사와 상의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200으로 LDL 콜레스테롤은 160에서 120으로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69세 정할머니는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 혈당 115 진단받고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 1시간 후에 20분씩 타는 것을 3개월간 지속한 결과 공복 혈당이 95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심근경색 후 재활 과정에서도 실내 자전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8세 김 사장님은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운동부하 검사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실내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대 심박수의 40% 수준 분당 70에서 80회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60% 수준 분당 110에서 120회까지 올렸습니다. 3개월 후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가벼운 등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장년층에게 적절한 운동 강도는 운동 중 숨이 약간 찰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꾸준한 실내 자전거 운동의 장기적 효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5년간 실내 자전거 운동을 지속한 분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 감소하고 뇌졸중 위험도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부장님은
현재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고 체중도 12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되찾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하지 근력 강화 및 낙상 위험 감소 때문입니다. 74세 홍 할머니는 지난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오랜 침상 안정으로 인해 다리 근력이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보행기 없이는 걷기 어려웠고 또 다른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홍 할머니에게 근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체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5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낙상을 경험하며 그중 20%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해 낙상 시 골절 위험이 남성보다 3배 높습니다.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하지 근력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는데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약화가 보행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은 하지의 주요 근육군을 골고루 강화합니다. 대퇴사두근은 페달을 밟을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으로 무릎을 펴는 동작을 담당합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등의 일상 동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퇴이두근과 햄스트링은 페달을 당길 때 사용되며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담당합니다. 이들 근육의 강화는 보행 시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 비복근, 가자미근은 발목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부종 예방과 하지 정맥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둔근은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행 시 균형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1년 대한재활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퇴사두근 근력이 평균 25% 증가했고 보행 속도가 1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2초에서 2.1초로 단축되어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홍 할머니는 퇴원 후 집에서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을 최소로 하고 하루 5분씩 천천히 페달을 밟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주 후부터는 10분으로 늘리고 한 달 후에는 15분까지 연장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행기 없이 집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지팡이만으로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력 측정 결과 대퇴사두근 근력이 수술 직후보다 40% 증가했고 균형 감각을 평가하는 한발서기 검사에서도 3초에서 12초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의 숨겨진 장점 중 하나는 균형 감각 개선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코어 근육 복부, 등도 함께 사용되어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78세 박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은 후 균형장애로 고생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을 6개월간 지속한 결과 보행 시 균형이 크게 개선되어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은 직접적인 체중 부하 운동은 아니지만 근력 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골밀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뼈에 가하는 자극이 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간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대퇴골 골밀도가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낙상 예방 효과입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들의 낙상 발생률을 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운동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2세 김 할아버지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에 가다가 비틀거리곤 했는데 지금은 계단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홍 할머니는 현재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30분씩 타며 최근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실내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이 좋은 네 번째 이유는 인지 기능 유지와 기분 개선 때문입니다. 71세 윤 할머니는 최근 깜빡하는 일이 잦아져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해졌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활발했던 성격과 달리 집에만 있으려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 포도당 소비량의 25%를 뇌가 사용합니다. 따라서 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혈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증가시켜 뇌혈류를 늘리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또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습니다. 2022년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32% 낮았습니다. 특히 실내 자전거와 같은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뇌 건강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윤 할머니는 의사의 권유로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없어 하루 걸러 하루씩 짧게 했지만 점차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 볼 때 메모 없이도 필요한 물건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에 즐겨보던 드라마의 내용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24점에서 27점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 부분에서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는 뇌의 능력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자극이 있으면 신경가소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은 이러한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듬감 있는 반복 운동, 균형 감각의 활용, 운동 강도 조절 등이 모두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5에서 20%가 우울증을 경험하며 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감을 증가시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은 우울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에 분비되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73세 조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되어 정신과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권유로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채 타지 못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운동 후에는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개월 후부터는 규칙적으로 아침마다 30분씩 타게 되었고 점차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우울감이 크게 줄어들었고 다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수면 문제로 고생합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등의 문제가 흔합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은 이러한 수면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체온 조절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운동으로 인한 적당한 피로감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68세 한 여사님은 불면증으로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잘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자신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깁니다. 윤 할머니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후 점차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치매가 올까봐 두렵다던 예전과 달리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이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마 기능 향상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뇌 부위인데 유산소 운동이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전전두피질 활성화입니다. 이 부위는 계획 수립, 의사 결정, 주의 집중 등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이 부위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뇌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운동은 뇌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 탄력성을 높여 뇌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윤 할머니는 현재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실시한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의사도 현재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이 좋은 5번째 이유는 날씨와 상관없는 안전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76세 서할아버지는 평소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에서 산책하며 건강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한파가 심했던 2주 동안 외출을 하지 못했고 그 사이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운동을 중단한 지 일주일 만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무기력감도 심해졌습니다. 날씨가 풀린 후 다시 산책을 시작했지만 예전 컨디션으로 돌아가는데 1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노년층에게 운동 중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과 달리 노인은 운동을 중단하면 체력과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2주간 운동을 중단하면 근력이 10에서 15% 감소하고 심폐 기능은 8에서 12% 저하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떨어진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중단 기간의 3, 4배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날씨에 따른 운동 제약이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높은 습도로 인해 열사병 위험이 있고 겨울철에는
한파와 빙판길로 인한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이러한 모든 제약을 해결해 줍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실내에서 운동하므로 계절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활용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노출될 위험이 없어 호흡기가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 피부암이나 백내장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외 운동에 비해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없고 울퉁불퉁한 길이나 계단, 경사로 등으로 인한 낙상 위험도 없습니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72세 박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까지 시야가 흐려 외출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수술 후 회복도 빨랐습니다. 실내 자전거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운동할 수 있어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새벽에 일찍 깨는 분들은 아침 일찍 운동할 수 있고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이러한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준비 과정이 간단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거나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어 운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서 할아버지는 실내 자전거를 구입한 후 2년간 거의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나빠도 몸이 조금 아파도 5분이라도 탈 수 있어서 운동을 거르는 날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및 부작용 예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약과 같아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65세 장 할아버지는 실내 자전거를 구입한 첫날 1시간을 탔다가 다음날 무릎이 심하게 아파 일주일간 운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노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첫 주에는 하루 10분씩, 둘째 주에는 10, 15분씩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강도도 중요합니다. 기어를 너무 무겁게 설정하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고 회전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목, 어깨,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을 너무 구부리거나 목을 과도하게 앞으로 빼는 자세는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 핸들을 너무 꽉 잡거나 어깨에 힘을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며 핸들은 가볍게 잡는 것입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목은 자연스럽게 세웁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운동부하 검사를 받아 안전한 운동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어지럼증 등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운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운동 후 급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 운동으로 인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5분 정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과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특히 허벅지, 종아리, 허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운동 전후와 운동 중간에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는 마세요. 운동 중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 심한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관절이나 근육에 심한 통증,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등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은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실내 자전거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입니다.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근력을 강화하고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씨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운동이든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만약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운동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오늘부터 실내 자전거와 함께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시니어 플러스에 매일 방문하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